네, 여야 중진 국회의원들이 격주로 나와서 국회와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 인싸. 오늘은 야당 차례라서요.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수도권 3선 의원이시죠. 유의동 의원이 2주 만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안에서 저를 만나셨을 때랑 지금 보시니까 좀 다르세요? 어떠세요? 많이 다르죠. 네, 밖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데 네. 일단 상임위장에서 나오시는 목소리하고 이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전혀 다른 것 같고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라디오 목소리가 훨씬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이 코너에서 톡톡히 감초 역할을 수행해주고 계신 분이죠. 김수민 시사평론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가볍게 좀 인사 좀. 네. 저 처음 보시잖아요. 예, 저 조금 긴장을 하게 됐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모 전 의원께서 모 방송국에서 또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되셨어요. 아, 네. 그래서 표창원 전 의원께서도 뛰어드시는 거 아닌가 아, 이런 겁이 났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왕에 뛰어드신다면 진행을 하시면 네. 저 같은 패널들이 살아남을 자리는 아직 있지 않을까. 이승원 씨, 경쟁자는 아닙니다. 네, 이승원 네. 씨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모습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미래통합당 이야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유이동 의원님, 오늘 어떻게 국회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 오는 길인데요. 네. 뭐 멀지 않은 길인데 너무 급하게 와서 그런지 멀미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좀 어떠셨어요? 오늘 어떤 회의나 뭐 어떤 일정이 있으셨어요? 국회에서? 저는 뭐 특별한 일정은 없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거 뭐 약속된 분들 만나는 시간 보냈고 네. 당은 아무래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호영 대표가 지금 부재 중이니까 네. 비대위 중심으로 지금 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 예. 비대위에서 그 특위 체제로 지금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을 적절하게 잘 메꾸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김에 주호영 원내대표님 속리산 법주사에 계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네. 지금 계속 거기 계신 건가요? 저도 사실은 제가 여의도 인싸이긴 한데 당내 인싸가 아니라서 아이고. 원내대표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예. 저도 뭐 언론 보도 통해서 듣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아, 그럼 복귀 일정에 대해서도 뭐 좀 알려주셔야죠. 그래도 미래통합당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나름대로 좀 취재를 해서 오려고 했는데 뭐 예. 그게 여의치 못했고요. 어찌됐건 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이상 원구성 협상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기존하고는 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다시 등장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일부에서는 혹시나 이번 주에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복귀하지 않으실까 전망 기사도 좀 있던데 그 사실이 아닌 모양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원구성 협상은 이미 6개 상임위를 가지고 또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이후에는 더 이상 협상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내 의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원구성 협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는 상당히 많은 역할이 필요할 텐데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뭐 사퇴 언급까지 하시고 현재 집거 중이시라 네. 이 부분은 뭐 반려 내지 취소가 된 거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로 다시 복귀하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승낙을 하신 게 아닌가, 내락을 하신 게 아닌가 정도 전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네. 원내의 원구성 관련해서는 이미 저는 원구성은 다 끝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차지하는 것으로 이 원구성 협상은 마무리를 짓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직무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계속 변함없이 할 거고 그것이
원구성 협상에 연연해서 그것에 얽매여서 국회가 운영되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한간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8개 상임위 위원장 민주당 다 가져라. 이게 네. 진심일까? 어떤 협상의 전략 아닐까? 그리고 결국은 다시 상임위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통합당은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읽고 있는 제가 느끼고 있는 당의 분위기는 그렇고요. 네. 제가 예상하는 것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네. 이게 협상용으로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원내대표직을 사퇴까지 한 마당에 그 이야기들을 당내 그 의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는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않을 것이다. 예. 예. 김수민 평론가님 네. 중립 입장 그리고 지금은 또 여당의 어느 정도의 그렇죠. 빙의된 역할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유희동 의원님 말씀 원내대표의 그 행보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두문불출하고 칩거하는 이 행보는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있었던 이야기고 네. 비단 원내대표를 국한하지 않더라도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과거 예. 좀 어느 정도 소개 좀 조금, 해주실까요? 네, 가장 유명한 것이 이게 아주 오래 전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1968년에 68년. 김종필 전 총리가 당시 예. 여당 지도자였었는데 네. 내부에서 워낙 6인방이니 4인방이니 하는 실세들한테 탄압을 많이 받아서 네.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그때 제가 3살 때인데요. 그렇습니다.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칩거에 들어갔는데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다시 부르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다고요. 1년 정도 칩걸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삼선 개헌 처리한다고 와. JP 협조가 필요하니까 예. 1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칩거했다기보다는 1년 동안 안 불러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의 이 칩거의 자일반 행보는- 타이반 칩거네요. 예, 칩거는 좀 항의를 강력하게 표시하는 수단은 될 수 있는데 네. 진짜로 상대방의 어떤 전향을 이끌어낼 수 있나 이 부분에서는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거를 기대하고 꼭 칩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 전체 18개 민주당 다 가져라. 네. 유희동 의원께서는 진정 진심이다 말씀하시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최종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통합당 내부의 결의, 개개인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느냐 이게 네. 관건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드러날 것 같고요. 네. 공을 일단 민주당으로 던진 격이 되겠죠. 예, 그럼 예. 민주당에서 오냐 우리가 다 가지겠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협상하시자. 네. 그래서 나누어서 갖자. 이렇게 나올 건가? 이 답이 나오기 전까지 통합당은 오히려 시간을 좀 번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안을 만들어서 역으로 제안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통합당이 다시 시험대에 설 것이고 진짜로 다 내줄 준비가 내심되어 있었느냐 이게 판가름이 그때 알게 될 그때 것이다. 날 거라고 예, 봅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뜨거운 이야기 광고 잠시 듣고 돌아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스페셜 DJ 표창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우리 유희동 의원께 네. 강력한 돌발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희동 의원께서 국회의원 입문하신 지는 6년 정도 됐지만 벌써 3선이 되셨거든요. 정무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시던데 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18대 0 버티실 수 있습니까? 버틴다는 게 다시 한번 18대 0으로 당론이 가더라도 그건 마음이 제가 버틸 먼저 수 있나요?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고 연결해서 제가 좀 앞선 광고 전에 있었던 말씀하고 연결해서 일단은 이제 하고 싶지 않으신가 이 부분은 하고는 싶죠. 하고는 싶지만 이 네. 상황에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으시지만 당의 입장과 명분상 예. 포기하겠다. 네. 예,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새롭게 개원을 하고 원구성 협상을 할 때마다 여야가 한 자리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멀어지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진짜로 영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런 논란이 이만큼 불거진 마당에는 저는 이 부분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나 아니면 과반을 차지하는 연합정당이
원구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저는 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 괜히 이런 별것 아닌 내용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정무위원장 국회의원이라면 또 삼선 의원들이 주로 대상이 되니까 삼선 의원이라면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는 저는 충분히 다음 기회를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유 의원님 말씀이 미래통합당의 뭐 대표적이거나 또 종합된 말씀이라고 본다면 네. 현재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다 가져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민주당의 어떤 단독 그 선출에 대한 항의나 네. 감정적인 표시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리고 국회에 대한 어떤 철학적 시각으로도 아예 이번 기회에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 모두 가지면서 책임 의회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여당 민주당의 사실 법사위원장 문제가 이제 네. 불거진 건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된다는 주장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한 것이고 네. 민주당의 그 주장이 여태까지 국회 관례와 전통으로 이어져 온 건데 네. 이번에도 룰을 바꾸자고 하면 룰을 바꾸는 것이 그냥 관례로 둘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고 명문화해서 예. 이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게 하는 것이 네.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제 이야기가 저희 당의 당론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심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예. 김수민 평론가님 네. 여당 입장에서 한번 그러면 위 의원께 질문. 글쎄요. 그렇게 치면 좀 처음부터 빠르게 협상이 끝날 수 있도록 오냐 그렇게 해보자라고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두고 너무 실랑이를 했는지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는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께도 거꾸로 얘기를 드렸던 건데 법사위원장을 누가 갔든 간에 여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국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통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굳이 왜 법사위원장을 가지려 하느냐 질문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게 이번에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간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하거나 정면 돌파를 해버리면 판판이 밀릴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목을 맸는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는 이 논의가 앞서서 나왔다고 하면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의 관행이라는 것이 그 관례라는 것이 그렇게 전체 의석수를 가지고 조견표에 따라서 그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야당이 갖는 것으로 매 국회마다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협상에 1차적으로 임한 것이고 그 룰을 지금 민주당이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상황을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차제에 이것을 국회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그 에너지를 좀 바꾸자라는 쪽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그게 조금씩 좀 더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야당이 갖고 있는 것하고 여당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뭐라 그럴까요? 그 심리적인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 민주당도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해 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문제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요. 과연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김수민 평론가님도 계속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유희동 의원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회피하지 마시고 정말 부담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쉽지 않은 뭐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 교착 상태 21대 국회 제대로 문도 못 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건 뭐 여야 모두의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미래통합당의 그 제1야당 원내대표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유희동 의원께서 원내대표라면 또 원내대표 출사표도 던지셨던 분이니까 지금 이 교착 상태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그 좀 사실관계를 먼저 하나 확인하자면 제가 출사표를 던졌던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수도권 의원이고 70년대생이니까 예. 아마 언론에서 이렇게 하마평을
띄어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아, 그런가요? 입장을 아, 예, 제 예. 뭐 SNS 상에 올렸던 거고 혹시 네. 언론에 흘리신 건 아니고 간을 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제가 뭐 그 정도로 네, 어쨌든 그렇고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평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원내 대표라도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헤쳐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이 전국을 주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힘을 지지를 등에 업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 당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극대화하기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요. 네. 그런 힘들을 계속 모아가고 그런 지지들을 얻어내는 노력을 하는 정도이지 지금의 이 어려운 국면을 단번에 뒤집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힘에 좀 얻으시려면 네. 지금 시급한 게 코로나19 상황일 테고요. 네. 특히 경제적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3차 추경 네. 무척 그 시급하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의 3차 추경에 대한 또 국회 정상화에 대한 네. 자세가 국민들의 응원 지지를 얼마나 빨리 많이 얻을 수 있느냐 결정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유희동 의원께서 지금 원내대표라면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네. 18개 상임위를 빨리 민주당 중심으로 빨리 주고. 구성을 해라라는 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네. 국회를 보이콧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6개의 상임위도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해서 위원장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12개의 상임위는 그대로 두는 거냐? 그렇게 3차 추경이 그렇게 절실한 문제라면 그렇게 18석을 동시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관례대로 법사위를 가지고 우리 미래통합당과 원만하게 협상을 하든지 그랬으면 저는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3차 추경이 민주당에게 정책적 우선순위가 얼마만큼 높게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추경안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전국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거고 역대 여당들도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 않았었던 이유는 다 이러한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야가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3차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 경색 문제라든지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은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뭐 저희 미래통합당이 뭐 거리로 나가거나 국회를 의도적으로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네. 네. 시간이 상당히 빨리 많이 흘러서요. 사실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오늘 핫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특히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진술 회유 논란 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 여권에서 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유희동 의원께서 찍어내기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반대의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일부 의원이 뭐 자진 사퇴 거론하고 이런 것은 찍어내기라고 그렇게 인식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나 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심하다 싶긴 한데 함구령을 내렸어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민생 문제가 더 급하니까 우선순위를 딴 데로 돌리라라고 하는 신호를 볼 수 있고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원론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뭐 감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법무부 검찰이 잘 해서 해라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찍어내기가 아니다라고 예, 봐드리겠습니다. 네, 유 의원. 저는 뭐 예상하셨던 것처럼 찍어내기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뭐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함구령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저런 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여권 인사들은 불편해하는 표정이 역력하죠. 뭐 여기저기서 나오시는 말씀들이 그러면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함구령으로 하실 거는 아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 벌기고 궁극적으로는 요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
예, 지금 청취자분들의 문자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릴까요? 3819님, 세 분 케미 웬일?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오셨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늘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 인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김수민 평론가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주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